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제 표를 참고하시면서 각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지법 1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했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다수 의견에서는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효한 담보권이 존재해야 경매 절차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 개시 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경매 개시 전에 이미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까지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멸한 담보권을 인정하면 부동산 등기제도와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들은 이와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별개의 의견에서는 설령 담보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경매 절차를 신뢰하고 매각 대금을 낸 매수인과 이후 부동산을 매입한 전득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경매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경매 절차의 신뢰성과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보권의 소멸 시점을 따질 필요 없이 경매를 유효하게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다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매입한 전득자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다수 의견을 따라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매 절차에서 담보권이 유효한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경매를 둘러싼 법적 안정성과 거래 안전성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반영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